안녕하세요. 캐핀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의 합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배구조가 굉장히 크게 변화되는 거죠. 저희가 원래는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세 개 기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3사를 합병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아마 11월 중에 그 합병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뭐 합병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보다는요,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이 왜 이 3사를 합병을 해야만 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조금 미리 말씀드려보고서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 합병 이후에 조금 실적이 어떻게 될지도 대략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지배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삼형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삼형제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은 일단 논외로 할게요. 얘는 지금 메이저는 아니기 때문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셀트리온은요,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바이오시밀러는 뭐냐면 의약품 시장 중에서 합성의약품이라는 게 있고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게 있어요. 합성의약품은 말 그대로 화학 성분으로 만드는 거고, 바이오 의약품은 여러분은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의약품 신약이 개발이 되면 얘네들의 이제 독점 판매 기간이 끝나면 비슷하게 레시피를 조금 바꿔가지고 신약을 같은 효과를 내는 약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바이오 시밀러라 그래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글로벌 경쟁력도 굉장히 있는 회사예요.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을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면 이거를 바로 뭐 해외 고객들한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팝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해외 고객들, 해외 로컬 고객들한테 파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은요, 보통 이렇게 생산법인, 판매법인이 나눠져 있는 기업들은 많아요, 법인이. 근데 보통 얘네들이 지배 종속 관계로 묶여 있단 말이죠. 일반적이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배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지배 구조인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특이해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분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 홀딩스예요. 여기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예요. 여기도 비상장이에요. 그리고 각각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지금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되겠죠.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하고 상장되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지배가 종속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지배 종속 관계로 되어 있으면 얘네들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는 거는 연결재무제표 작성할 때 이게 내부 거래가 상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뻥튀기 될 우려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지배 종속 관계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판매한 게 싹 다 셀트리온 자체적인 매출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고객한테 판 게 또 그대로 매출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익이 두 배로 뻥튀기가 되어 있는 느낌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셀트리온 3사의 실적을 전체를 합해보면 얘네들이 서로 지배 종속 관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큰 그룹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내부 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조금 표현을 드리자면 좀 더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뭐 금감원의 견제도 많이 받고 소액주주, 개인주주로부터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왔던 게 셀트리온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지배구조 차원의 문제, 뭐 감리적인 차원의 문제, 회계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장기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지배구조를 깔끔하게 개편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게 이제 셀트리온 3사를 합병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정일 회장의 이제 발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셀트리온 그룹들의 실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셀트리온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셀트리온이고요. 작년 사업 보고서를 열어드렸어요. 손익계산서부터 볼게요. 매출이 한 2조 3천억 정도 나네요. 매출 원가 한 1조 2천억, 판관비 한 4천억, 그래서 영업이익 6천억 갑니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죠. 좋은 기업이에요. 자산 총계 거의 6조 가까이 됩니다. 5조 9천억이죠. 근데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매출 채권이에요. 매출 채권이 1조 6천억이에요. 보통 정상적인 기업들은요, 자산이 6조라고 하면 매출 채권 보통 한 6천억에서 1조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평균이거든요. 근데 얘는 1조 6천억이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산업 평균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많은 거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고 고객이 아직 현금 결제를 안 해준 게 매출 채권이잖아요. 그럼 뭔가 물건을 팔기는 팔았는데 현금 회수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팔았길래 늦어진 거냐를 주석에서 가서 찾아봐야겠죠.
자, 셀트리온의 특수관계자 특이사항 한번 제가 내려가 볼게요. 저기 보시면은 기타 특수관계자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나와 있죠. 지배종속 관계가 없어요. 지분관계가. 여기 보시면은 용역민 매출해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이 1조 5천억이 다 있어요. 앞에 돌아가 보시면 1년 동안 매출이 얼마나 썼던 회사냐면 2조 3천억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셀트리온한테 나는 매출이 1조 5천억이죠. 그럼 거의 뭐 70% 이상일 거예요. 70% 이상의 매출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지금 못 받아오고 있는 매출 채권은 어디서 못 받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서 못 받아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셀트리온 그룹 전체 차원에서는 셀트리온은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쳐서 판매가 되어줘야 그게 진짜 그룹 차원에서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느낌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에서 막혀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셀트리온이 지금 손익계산서가 잘 나오는 게 진짜 잘 나오는 걸까? 얘네가 현금을 잘 버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무제표를 열어봐야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무제표를 열어드렸고요. 역시 손익계산서 한번 가서 볼게요. 매출은 한 1조 9천억, 2조 정도 되네요. 그럼 셀트리온의 매출 규모보다는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매출 원가 한 1조 4천억, 판감이 3천억 타서 영업이익 2천억. 마진율로만 놓고 보면은 판매법인인 헬스케어가 생산법인, 의약품을 실제로 제조하는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마진이 조금 적다라는 느낌은 드네요. 다시 올라가서 자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산이 4조 4천억, 4조 5천억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이랑 다르게 매출 채권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물론 매출 채권이 크기는 하네요. 지금 비중으로 보니까 크기는 한데 그래도 셀트리온이 전체 자산에서 매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매출 채권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적기는 해요. 근데 얘는 뭐가 문제냐면 재고 자산이 문제예요. 전체 자산이 4조 5천억인데 재고가 2조 3천억이에요. 절반이 넘어가요. 그럼 이 재고 자산이 어디서 왔겠어요? 안 봐도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수관계자 쪽은 안 봐도 셀트리온에서 받아왔겠죠. 확실히 해야 되니까 또 굳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기타 특수관계자 셀트리온이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재화의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셀트리온에서 1조 5천억을 1년에 사와요. 1조 5천억을 사오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년에 매출 원가가 얼마가 드냐면 매출 원가가 1조 4천억이 들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사실 팔고 있는 의약품들의 대부분은 셀트리온에서 건너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게 2조 3천억이라는 얘기죠. 1년에 매출 원가로 나가는 게 1조 4천억이에요. 재고자산이 얼마나 물려있냐면 2조 4천억이 물려있어요. 그러면 1년치 매출 재고가 1조 4천억이라는 얘기인데 실제 갖고 있는 재고는 2조 3천억이니까 거의 2년치에 가까운 재고자산이 팔려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안에. 그럼 보세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물건을 팔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고객한테 파는데 이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다가 물건을 파는 속도가 빨라요? 헬스케어가 실제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 속도가 빨라요? 네. 셀트리온이 헬스케어한테 물건을 파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사실상 물량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는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보세요. 2조였다가 2조 3천으로 확 늘어나잖아요. 재고가 계속 쌓인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셀트리온이 손익계산서만 보면 매출 잘 나왔을 거예요. 헬스케어한테 얼마나 밀어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업이익도 잘 나왔겠죠. 근데 걔네들이 실제로 현금이 엄청 잘 돌아가지고 나오는 매출과 이익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만 분석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다 합쳐서 봐야 되는 굉장한 번거로움이 있는 회사예요. 얘네들이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그리고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얘네들 내부 거래를 분석하는 사람이 내부 거래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감리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제가 지금은 뭐 개발비 처리라고 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도록 할게요. 지금 지배구조만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지배구조만 놓고서도 개인주주 차원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 제도권에서도 굉장히 쓴소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치다 못해서 서정진 회장이 이번에 3사를 합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11월에 이제 합병이 오피셜리 진행이 되고 나면은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주가에 대해서 예측을 말씀드리는 사람은 아니니까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얘네들이 합병이 되면 3사 간의 내부 거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상계되겠죠. 이제는 한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내부 거래들이 상계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셀트리온 전체 그룹의 매출과 전체 그룹의 이익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개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한 회사로 들어오면서 내부 거래가 상계가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뭐 실제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냐까지는 제가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셀트리온의 그룹 덩치가 겉에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많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셀트리온 관련된 주주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